안녕하세요, 이마고입니다. 여기는 산요 혼센의 홍고역입니다. 본래대로라면 크레센테와 같이 미하라역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홍고역에서 일정이 좀 있어서 미하라 바로 다음 역인 홍고역에 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두 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날씨가 흐린 날에 찍어둔 것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승객들이 좀 있어서 못 찍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다시 방문했을 때 찍었던 영상까지 같이 활용해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열차는 역시 이 질의 레드윙입니다. 다만 크레센과 비교했을 때 열차의 량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쿠니까지 가는 열차입니다. 오늘의 경로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는 바이패스 노선격인 크레센을 탔었다면 이번에는 일본의 주요 간선이죠. 산요 혼센을 이용해서 히로시마로 갑니다. 다만 출발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하라가 아닌 홍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노선에서는 일본 철도에서 꽤 유명한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세노역과 하치혼마츠 사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일명 세노하치라고 불리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과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철도 이야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차는 홍고역을 출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초반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세노하치 쪽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노선에서는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중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열차는 얼마 안 가면 산요 신칸센의 고가와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지나는 열차가 없네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직선 구간이 나오는데요. 지금 배경음을 잘 들어보시면 열차 조인트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산요 혼센은 일본의 주요 간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선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중간에 크레센 탔을 때 영상도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커브를 돌 때는 역시 소음은 납니다. 레일하고 차륜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죠. 그래도 지하철에서 나는 마찰 소리보다는 훨씬 양호합니다. 그리고 위에 산요 자동차도, 쉽게 말해 고속도로가 보입니다. 2호 고속도로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고속도로는 이렇게 넘버링이 부여된 지 10년도째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키에서 봤던 내용이라 신뢰가 갈 만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하고 일본만 고속도로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하라 쪽에서 히로시마로 가시는 분들은 진행 방향 왼쪽이 그나마 경치가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런 풍경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왼쪽이 그나마 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뭔가 높은 다리가 보일 겁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저 도로가 히로시마현의 동북쪽하고 히로시마 공항을 잇는 도로인데요. 히로시마 공항은 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 다리 규모를 보아하니 이런 곳에 저런 거대한 다리를 지어놓은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 공항을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공항이기 때문에 활주로 요도등과 같이 좀 부지가 부족한 곳들은 저렇게 빨간색 시설물을 연장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한때 히로시마 공항은 시내 한복판에 있었는데요. 소음이나 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떨어진 곳에 신공항을 지어 놓았습니다. 시내에서는 한 1시간 정도는 잡고 가셔야 합니다. 히로시마에서 도쿄까지 신칸센은 4시간 정도 소요가 되지만 이용객의 대부분이 비행기가 아닌 신칸센을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안 좋은 접근성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의 접근성만 좋았어도 후쿠오카처럼 아시아 관광객을 긁어 모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열차는 히가시 히로시마 쪽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쪽은 눈이 내리기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의 지붕이 갈색인 세키슈 가와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영상 두 개가 하필 날씨가 정반대일 때 찍어서 그런지 서로 조화가 안 되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중반부부터는 오른쪽에 볼 것이 많기 때문에 자리를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기 가선 쪽을 계속 찍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가선이 이렇게 하나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선의 모습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화면을 멈춰보면 보이시죠? 하나입니다. 나중에 저 가선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찍어두었습니다. 커브가 약간 있어서 그런지 소음이 조금 들립니다. 그리고 열차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도 원심력이 발생하는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오른쪽에 고속도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 사이조역에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인데요. 사이조역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습니다. 지금 역에 접근하니까 반대편 선로에 화물열차가 역에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화물열차라 꽤 길긴 하죠. 열차가 멈췄는데도 아직 화물열차의 끝에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자, 역을 출발하는 영상으로 넘어가니까 이제서야 끝이 보였고, 좀 더 가면 네, 기관차 한 대가 또 보입니다. 앞에 끄는 기관차가 있었는데 뒤에 떨어져 있는 기관차가 한 대 더 보였어요. 이건 어떤 광경인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노하치와 관련이 있고 이유는 뒤에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조를 지나는 겸 이쪽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이조는 일본의 교토의 후시미 그리고 코베의 나다와 함께 일본 술 3대 생산지 중 하나입니다. 길게는 300년이 넘은 주조소가 아직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술 창고가 모여있는 거리가 있고 술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히가시 히로시마는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라 기온차가 심한 편이고요. 술을 보관, 숙성시키는 겨울에는 4에서 5도의 평균 기온을 가진 것입니다. 히로시마가 대체로 온난한 편이긴 하지만 이 지역만큼은 영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핫한 산토리 위스키죠. 여기에 창업자이자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타케츠르 마사타카시도 히로시마 양조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산요온센 국가대에서는 그나마 관광지다운 곳이 바로 사이조가 되겠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하치온 마츠역에 다가가는데요. 이쯤에서 세노하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 채널을 쭉 보셨던 분이시라면 스카이레일이 있었던 세노역, 그리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하치 혼마츠 사이 구간을 세노하치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은 연속된 국구배 구간, 즉 경사 구간으로 일본 철도에서는 꽤 유명합니다. 이곳을 보면 22.6%밀, 즉 1km를 진행했을 때 22m 정도의 고도가 변하는 수준의 경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22%밀이 물론 철도에서는 급경사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일본 철도를 타다 보면 은근히 20%밀대의 경사 구간은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우스이고개처럼 66%밀짜리 구간도 있는데 이게 왜 유명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어려운 구간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경사와 커브가 10km 동안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모터의 고출력을 유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산요온산이라는 대표적인 주요 간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행량이 타 노선보다 훨씬 많았던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토호카이도선에서는 고텐바 구간이 과거의 선로였죠. 여기가 급경사 구간이었지만 탄나터널 건설로 해결이 된 반면에 세노하치는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았던 화물열차의 기관차가 후미에 있었던 것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내리막을 향해 가지만 아까 보았던 화물열차는 오르막을 올라온 열차였거든요. 즉 이 구간을 주행하기 위해서 무거운 화물열차의 경우 후미에 기관차를 한 대 더 붙여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치온 마츠에서 기관차의 분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사이조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의 경우 히로시마역 바로 옆에 있는 화물터미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하치온 마츠에 접근하는 순간인데요. 혹시 역 주변에 큰 주차장 부지가 있다면 과거에다 역 시설물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대충 때려 맞추면 대부분 맞습니다. 이 역 역시 앞에 보이는 주차장, 그리고 반대편에도 주차장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선로가 있었거나 역의 시설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전기 가선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열차는 출발을 하게 되고요. 지금부터 전기 가선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열차가 진행을 하다 보면 바로 반대편 선로, 즉 오르막 선로의 가선이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지금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조금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으니까요. 한번 쭉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화면을 정지시켜 보겠습니다. 답을 찾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전기 가선이 두 개입니다. 아까하고 비교해서 보면 두 개인 것을 딱 아시겠죠? 이것은 연속된 경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관차들의 고출력이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게다가 안정적인 전기 공급도 중요하겠죠. 따라서 세노하치의 오르막 구간만 이렇게 전기 가선을 두 개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화물열차들의 후미에 기관차를 하나 더 붙여서 보조기관차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을 보셨지만 세노하치만을 위해 존재했던 보조기관차들도 있습니다. 특히 EF67의 경우 히로시마에서만 존재했던 보조기관차로 유명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열차인데요. 히로시마의 단풍잎을 형상화한 단풍색의 기관차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보통 기관차의 경우 직류 구간을 달리는 열차는 파란색, 교류 구간을 달리는 열차는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는데요. EF67의 경우 히로시마에서만 존재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허용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열차의 출력이 낮고 철로 만들어진 만큼 중량이 높아서 여객 열차에도 기관차가 붙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모터의 성능이 좋아진 것과 더불어서 스테인리스 재질로 가벼워졌기 때문에 여객 열차는 보통 자력으로 운행을 합니다. 이를 감안해서 227계 레드윙도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227계 역시 2년 전인가 이 구간에서 바퀴 공전으로 멈춘 적이 있습니다. 보통 비가 오거나 낙엽이 선로 위에 떨어져 있을 때 바퀴가 공전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아마 딱 지금 시즌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사고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이걸로 227계 말이 좀 있었습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열차가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 경사주행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차량별 중량 밸런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급 크루시오의 전망 열차인 283계는 맨 앞에는 모터가 없는 그린샷 차량입니다. 즉 선두 차량이 오히려 가벼운 열차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텐노 지역의 경사면에서 신호 정차 후에 다시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선두 차량의 차륜과 레일과의 점착이 잘 안 된 것을 원인으로 뽑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사실 이 구간 하나 때문에 기관차를 붙였다가 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산요 신칸센이 개통되기 전에는 선로 운행이 거의 꽉 차던 시절이었습니다. 수많은 화물과 여객열차가 짬뽕되어 다니던 시절이라 이때는 1분 1초가 아까웠겠죠. 때문에 이런 구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EF200이라는 고출력 열차를 개발하기도 했지만 출력이 미친 수준이라 주변 변전소를 파괴하거나 타 열차들의 전기 부족을 일으킬 수 있는 기관차였습니다. 따라서 전기 설비의 증강이 필요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출력이 제한된 채로 운행되기도 했습니다. 실용성이 떨어져서 20량만 만들어지고 개조되면서 퇴역한 열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과 관련이 깊습니다. 올해 도호쿠 신칸센에서 사고가 한 번 있었죠. 운행 도중에 변결이 끊어진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네, 이곳 세노하치에서는 실제로 보조기관차가 뒤에서 붙어 다니다가 주행 중에 연결을 끊어서 바로 달리게 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옛날에는 자동 해방장치도 없었고 바로 기관차를 분리해야 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따로 연결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속도를 줄일 때 앞에 기관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사인을 주거나 보조기관차의 운전수가 감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등의 위험한 주행을 했었던 것이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 영역기가 생겨나고 또 전기 신호로 브레이크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주행 중 해방은 안전면에서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차의 주행 성능도 올라가면서 굳이 주행 중 해방을 하지 않아도 회복 운전으로 충분히 시간 만회가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폐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차는 이제 세노역에 접근을 합니다. 지금은 버스로 다 대체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스카이레일의 시설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곳에서 기관차 연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관구가 따로 존재했었지만
다 사라지고 지금은 이곳 역시 주차장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자, 이제 곧장 히로시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역에 다 와가면 히로시마 화물터미널역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메인이 된 EF210 기관차를 다수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차로는 처음으로 모모타로라는 애칭이 채용되어서 차량 옆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 보조기관차 전용으로 쓰였던 EF67이 워낙 유명했던지라 이곳을 지나면 한번 찾아보곤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본 적이 없네요. 아직 한 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히로시마 특집은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